네, 시장 여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돈이 되는 쪽으로 골라서 수주를 받고 있는 산업 얘기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편입에 이제 속도를 내면서 덩달아 수혜를 입는 쪽도 관련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오랜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로봇택시의 진심인 그분 얘기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이제 6월 선박 발주량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기사들마다 헤드라인의 워딩과 톤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 헤드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조선업 호황 저무나 6월 선박 발주 81% 급감했다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6월에 81%나 급감을 했고 한국은 중국에 이어 수주 2위를 차지했지만 상반기 누적 수주는 전년도에 비해 30%가량 줄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자세히 보면 척당 CGT는 한국이 58,000 CGT, 중국이 27,000 CGT로 집계가 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고부가 가치 선박을 2배 많게 수주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서 기사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도 헤드라인이 다르죠. 이거는 척당 수주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6월에 척당 수주량이 중국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한국은 지금 고부가 선박을 골라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본 기사의 헤드라인 어감은 조선주들에게 마치 좀 악재가 될 만한 뉘앙스고 지금 보신 이 두 번째 헤드라인의 뉘앙스는 조선주들에게 호재가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참 헤드라인을 재밌게 뽑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지금 조선주들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주들을 보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시각은 어떤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이제 중국 철강 감산 이슈로 철강주들 급등을 했지만 조선주들은 주가 하락 영향을 받았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으로 조선사들에게 후판 가격의 상승이 마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 텔레방을 보시면요. 6월에 발주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써놨는데 조선소 캐파가 꽉 차 있고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선주들이 굳이 빠르게 발주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급감을 한 거지 이게 조선주들에게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살짝 보신 조선주들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좌에서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그 수익률을 많이 까먹게 돼서 이거라도 챙기고 매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더 지켜봐야 하나 이 고민이 크실 것 같고 조선주들이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 진짜 조선이 꺾였나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당분간 시장이 주도 업종과 소외 업종 간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 조선 업황을 둘러싼 이슈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짚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주가 깊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부터 HD 현대마린엔진까지 동반 4에서 6%대 하락세 현재 구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이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상장 종목들의 장외시장 시세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련된 이제 사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거래가 많은 종목 순위 1위가 두나무고요. 2위가 빗썸입니다. 최근에 장외시장에서 코인 관련된 거래소들의 시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빗썸은 1시 55분 기준으로 무려 23%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고 두나무도 7%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업비트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이면 지난 7월 1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업비트가 이 네이버페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해 제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와 한국 간편결제 1위 사업자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링크되어 있는 기사를 보시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가져갔었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모두 초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방 코멘트도 보시면요. 지금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거래소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앞으로 갑의 입장이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 관련된 거래소죠. 업비트는 관련주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을 꼽을 수가 있고요. 빗썸은 T사이언티픽 그리고 위지트가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지금 빗썸의 지분 약 8%를 가지고 있는 3대 주주고요. 빗썸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장 전후로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출신의 대표이사와 빗썸 전직 CISO가 현 IT 보안 컨설팅 그룹장으로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흐름 속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T사이언티픽 회사 측에서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주가등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된 일부 종목들 주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장중에 무려 13% 넘는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도 10%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컴투스 홀딩스 일단 빨간불이고요. 하나투자증권만이 아쉽게도 2%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분 가치보다는 오늘 증권주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저출생 및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나왔었죠.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 김정현 아나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인구 절벽 문제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을 하고 저출생 대응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의 시행 계획이 총 300개 과제이고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가량 늘어난 88조 원가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산 가운데 저출생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조 원 늘어났다라는 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도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 등을 위한 직접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재확인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저출생 관련주들 정책 버프를 받는 모습이죠. 앞서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던 에르코스 오늘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가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이제 소개를 해줬었던 저출생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식품 기업을 하고 있고 루솔이라는 이유식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첫째 아이 키울 때 참 유용하게 먹였던 이유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SAMG 엔터도 저출생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오늘 1에서 2%대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X에 쓴 글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X에 이제 글을 쓴 사람은 파자드입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테슬라의 전 직원이었고 테슬라 관련해서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 출연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X에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핵심 요지는 트럼프의 BBB가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은 정부 재정을 엄청나게 지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10년간 매년 4에서 7% 이상의 GDP 성장을 유지해야만 이 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한 건 2000년이 마지막이고 이제 미국 경제는 10년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장기를 맞이하던가 아니면 파산으로 가던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즉, BBB 통과로 정부 지출이 너무 커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번역을 한 내용이 AI와 로보틱스만이 유일한 길이다입니다. 미국이 고성장을 달성하려면 노동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거나 완전히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AI와 로보틱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 흐름 볼게요. 딱히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다가 다시 또 조정권에 들어간 모습인데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국내 로봇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 몇 개의 종목들만 제가 추려봤고요. 효림 로봇만이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클로봇과 하이젠 R&M, SBB테크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를 로봇 관련주로 제가 오늘 묶어서 현재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투자텔미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최현덕 매니저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다리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텔미 함께 하셨습니다.